인사드리겠습니다. 김신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울산만 3단계입니까? 이렇게 모여서 강의하는 게 진짜 오랜만입니다. 다른 지역은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인데요. 2시간 정도 90분 강의하고 또 뒤에 모둠 토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어서 제가 이 심호흡이 굉장히 가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할 텐데요. 저는 다행히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벗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촬영 때문에 꼭 여기 쓰래요. 다른 곳 옮기면 안 된대요. 굉장한 권력을 지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KTX 울산 통도서역에서 내려서 차 타고 오면서 여쭤봤어요.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일하고 진짜 피곤하실 텐데 어떤 분들이 오는 거냐고, 도대체 뭐 하시는 분들이냐고, 오시는 분들이 궁금했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인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다들 피곤하고 힘들잖아요. 그냥 집에 가서 쉬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들 이러고 계세요?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이 있죠. 사실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1988년 대학가에서 통일운동이 최초로 확산될 때, 물론 60, 70도 있었습니다만은 80년 이후에 통일운동은 북한 발활운동이 대두됐던 88년부터입니다. 88년도 대학 통선대 1기 출신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한 선배죠. 지통대, 중통대, 요즘 이런 말들을 하던데요. 그때는 각오하고 했었습니다. 각오하고. 제주부터 부산, 목포에서 8.15까지 쭉 올라가죠. 3분의 1도 안 남았었어요. 다 잡혀가니까. 맞았던 기억들밖에 없어요. 통선대가 뭐라고 유치장에서도 막 혼자 있으면 못 그랬을 텐데 20, 30명 유치장에 모여있다 보니까는 결의를 담아서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오시는 분들이 지난 시기 통선대 활동하셨던 노동자 통선대 분들이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고 어렴풋 88년 그 시간들이 좀 떠올랐습니다. 북한 통일 문제를 전공한 학자입니다. 학자. 학문은 말입니다. 학문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학문입니다. 학자는 말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푸는 사람이에요. 아이들 가르치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인문사회가, 자연과학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동체의 성원들이, 인류가 맞닥뜨리는 사회적 이슈 문제들을 해법을 내놓는 게 학문과 학자의 본인의 역할이에요. 이게 학문에 대한 정의입니다. 애초. 근데 지금은 학문 그러면은 학자는 업이죠.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죠. 저는 지금도 학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확실히 확신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지친 피곤한 힘겨운 몸을 이끌고 오셨던 것은 분명히 좀 더 나은 삶, 이 공동체가 좀 더 나은 행복, 이런 것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오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역, 오늘 주제인
오늘 주제인 분단이다, 평화다, 통일이다, 남북관계다, 이 많은 것들,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인 분단을 직시하고 분단의 본질을 안다라면은 해법을 내놓고 치고 나가자라는 말씀들을 드리고 싶어서, 개인의 문제이면 모여서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5천만, 8천만, 사실은 동북아, 동아시아 전체의 핵심의 한반도 분단이라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면에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 개인,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의 근본 환경인 행복의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분단은 멀리 있지 않죠. 우리 일상에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있죠. 최소한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왜 그랬는지 분단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분단 체제는 구조적으로 통일 교육을 하지 않고, 즉 남과 북의 화해니, 협력이니, 나눔이니, 배려니, 관용이니, 포용이니 이런 화해의 담론을 가르치지 않고 적대, 정오, 반목, 질시, 폭력과 전쟁의 담론을 분단체제는 가르칩니다. 즉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죠. 그 자리에 무슨 교육을 하는가? 분단교육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 자체가 좀 낯설죠.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는다. 대신 소위 말하는 반공, 반북의 안보교육, 분단 심화의 이데올로기들, 즉 분단교육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래야만 분단체제가 유지되니까. 누구를 위한 분단입니까? 누구에 의한 분단입니까? 우리의 분단은 확실한데, 남과 북, 우리의 분단은 확실한데, 누구에 의한, 누구를 위한 배운 적이 없어요. 그것을 가르치면 분단체제는 유지되기 힘듭니다. 매우 심플해요. 이건 수학도 아니에요. 미분적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쁜 놈이 있는데 그것을 이해하기 못하게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을 처벌하게 하죠. 이미 다 잘 알잖아요. 분단은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이더라. 그 분단을 만든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이 분단의 기원, 분단이 유지되는 비기, 그리고 통일 개념,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거고요. 시간이 좀 되면 북측사회, 개성, 사실은 통일 평화 문제를 완결성 있게 이해하려면 말입니다. 분단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매우 쉽습니다, 이거.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그냥 TV를 파워를 눌러가지고 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아, 파워를 누르면 TV가 켜지는구나를 알면 쉽게 누르잖아요. 그만큼 단순한 영역이에요. 이것을 굳이 뭐 논문 써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알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금기시했던 그 영역. 분단은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분단 극복이 통일이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 방법 매우 심플해요. 진짜 쉬워요. 그 진짜 쉬운 것을 분단체제는 결코 가르치지 않아요. 그걸 가르치면 분단체제가 유지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것의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이에요. 한마디로 분단체제는 총체적 비정상의 물적 토대입니다. 총체적 비정상이에요. 수많은 거짓, 폭력들을 동원해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분단체제예요. 어떠한 문제 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이제 차근차근 그 이야기들을 드릴 텐데요. 그럼 분단, 통일의 개념 과정. 분단과 통일은 누가 합니까? 남과 북이 해요. 근데 70년 적대적 분단체제는 북을 완벽하게 왜곡, 오도시켰어요. 거짓으로 가르쳤어요. 북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하기 위한 노력 자체가
검기 시대였어요. 분단이 왜 체제인 줄 아세요? 분단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 분단은 체제적으로 유기적으로 확대 재생산 심화되는 구조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볼까요? 분단이 유지되는 비결 딱 한 가지, 아주 쉬운 거 뭔지 아세요? 매일같이 북을 욕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나쁜 새끼들, 찌질한 놈들, 루저들, 헐벗고 굶주리는 것들,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노리는 진짜 나쁜 새끼들, 이 혐오와 폄훼를 매일같이 이야기하면 돼요. 팩트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 하더라. 누가 하죠? 이거 누가 합니까? 대한민국에 언론은 없습니다. 뉴스 회사가 있을 뿐입니다. 언론은 말입니다. 꼭 이 프레임을 부정해야 됩니다. 언론이 뭡니까? 공정성, 객관성, 정확성, 시의성,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기가 언론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대한민국에. 뉴스 회사가 있어요. 뉴스를 사고 팔잖아요.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 거짓 뉴스를 마음껏 남발하잖아요. 그 뉴스를 가지고 공갈, 협박, 사기, 권력을 찬탈하잖아요. 국민들의 뇌리를, 가슴을 완전히 유린해버리잖아요. 언론이 거짓을 매일같이 양산한다? 언론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순간 왜곡된 프레임에 갇힙니다. 그들은 그냥 뉴스 회사일 뿐이에요. 뉴스 회사. 사주의 이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의 권력을 위해서 수많은 거짓들을 마음껏, 작당들을 마음껏 35년 일제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에게 충성했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해방된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성했습니까? 알아야 돼요. 진짜 알아야 돼요.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에 충성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권력에게 충성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새로운 권력이 누군지조차도 배운 적이 없어요. 안 가르쳤잖아요. 분단체제가 가렸던 것들. 여하간의 그 분단, 통일, 북, 그리고 개성까지 이게 최소한 2시간 한 8시간, 10시간 정도의 강의인데요. 오늘은 분단과 통일 정도만 먼저 이야기를 하고 혹 시간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템포로 가가지고는 분단도 못 건들 거예요. 상식을 듣고 싶으세요? 진실을 듣고 싶으세요? 누구나 진실을 추구합니다. 왜? 인간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자존감이 고양되는 과정이 행복이에요. 이 자리에서 뭔가를 들으려고 하는 것들, 진실을 찾아가려는 하는 노력들, 먹는 행위, 대화하는 행위, 공부하는 행위, 여행하고 많은 것들, 우리의 많은 것들, 자존감의 고양과 직결됩니다. 인간 행복의 본질, 존재, 자존. 칭찬받고, 격려받고, 고무받고, 인정받을 때 행복해지잖아요. 손가락질 받고, 욕 듣고, 누구한테 맞으면은 철저하게 불행해집니다. 내 존재가, 이 자존감의 긍정적 크기가 행복의 척도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많으면 자존감이 굉장히 고양될 수 있는 환경이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러나 돈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전칠이 있는데요. 인간 행복과 관련된 공동체 전체의 분단 극복, 통일, 평화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근본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6시 45분에 강의 시작했습니다. 저 강의 분명히 계산하고 있어요. 제 강의는 분명히 1시간 곧 시간 지킬 겁니다.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자였습니다. 학자. 실천적 활동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학문의 영역에서 직접 체험적으로 확인했던 북측에서의 생활들 속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체험했던 그 진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유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청와대에서 5년간 대북 정책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전공 영역이었던 북측 사회, 통일평화문제 전착에서 직접 북에 들어갔었고 개성공단에서 4년간 대북 협상들을 전담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연장선에서 우리 사회의 북에 대한 무지가 재앙적 수준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가 알고 있는 북측 사회의 진실에 대해서, 그 체제 메커니즘에 대해서, 북측 사회의 정치 권력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많이 알리는 역할들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래야 됐어요. 한 번도 제가 자기적으로 의도한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 학자로서 북측에 가장 오랫동안 장기 체류했던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가공무원으로서 북측과 공식 협상을 가장 많이 한 경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아주 독특한 경력이죠. 저는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이 늘 불안해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해요. 국가공무원인데, 차관급 공무원인데, 물론 이제는 마음껏 그 직위를 버렸습니다만은 한 가지 명확한 것, 진실에 대한 추구. 내 개인 혼자만의 진실이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가 모르는 그 진실을 공유하는 것만이 평화의 질서를 빨리 당길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다. 북을 알면 평화가 보인다. 북을 알면 이미 통일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 북이 뭐길래? 분단체제가 왜곡했던, 오도했던 북.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호시탐탐 적화 야욕을 누리는 북한이 아니고 그들도 지고지순하게 우리만큼이나 오히려 우리보다 더 구조적으로 평화와 통일을, 진짜 평화를 원하더라는 겁니다. 북도 남도 그렇게 지극히 원하는데 왜 분단체제는 70년간 유지되죠? 이 본질을 우리 국민들이 아는 것.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매우 쉬운 이야기예요. 이런 인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저는 천지 차이라고 봅니다. 분단국 통일 평화의 질서를 만드는 것, 통일 분단도 있겠지만 북을 온전히 알게 하는 것. 근데 분단체제는 북에 대해서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나쁜 놈들이면 되죠. 굳이 뭐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질 하나를 말씀드립니다. 본질. 분단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뭘까요? 분단의 가장 핵심적인 속성. 이게 모든 비정상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분단이라 그랬어요. 분단체제, 분단구조, 분단문화. 분단의 가장 강력한 한 가지 속성이 있어요. 뭐냐? 전쟁적 상태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분단은 말입니다. 내재적으로 전쟁적 속성을 담보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분단체제가 뭡니까? 휴전입장 체제잖아요. 남과 북은 한국전쟁이 끝났던 시점에 우리는 참여도 못하고 미국과 북한, 중국 3자가 휴전협정을 맺었어요. 휴전협정이 뭡니까? 전쟁을 쉬는 협정이에요. 전쟁을 종식시키지 못했어요. 평화협정도 체결하지 못했어요. 전쟁을 못 끝내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중인 거예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북은 그냥 적인 거예요. 정치 군사적으로 적, 에너미에 대해서 뭘 알려고 해? 나쁜 놈 되면 되지. 에너미인데, 적인데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죠. 보세요. 이 전쟁적 속성이 분단의 가장 본질인데요. 본질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이 서해를 통해 가지고 밀항하다가 우리한테 걸리면 해상에서 총을 쏴버립니까? 안 쏘죠. 우리 국민이 일본으로 밀항 나가려는 것을 해상에서 쏴버립니까?
안 쏘죠. 근데 남과 북, 북과 남은 말입니다. 우리 국민이 북으로 올라가려고 하든 북에서 내려오려고 하든 보이면 쏴버립니다. 미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미쳤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미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뭐냐? 전쟁적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0년간 전쟁적 상태를 유지해온 세력은 누굽니까? 누구 때문에 전쟁성을 유지했죠? 이 자리는 진짜 똑똑한 분들이 많네요. 사실 이 질문을 우리 국민들한테 던져보십시다. 국민들한테 왜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전쟁 중이었을까요? 라고 물으면 다 뭐라 그럽니까? 다 북 때문에 그래요. 왜냐?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팩트는 뭐냐? 북측은 미국에게 수십 년간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은 말입니다. 3개월 후 제네바에서 공식적으로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 3개월 후에 종전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맺었던 협정이 휴전협정이에요. 근데 그 2, 3개월 한시적으로 맺었던 협정이 71년간 유지되는 게 바로 휴전협정이에요. 이 휴전협정은 누구에 의해서 유지되는 겁니까? 북측은 미국에게 일관되게 종전평화협정을 요구했잖아요. 최소한 전쟁은 끝내자. 정상적인 관계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 전쟁은 끝내자. 전쟁은 끝내자. 전쟁은 끝내자. 전쟁 안 끝내주죠. 절대 안 끝내주죠. 끝내주면 안 되죠. 분단체제가 유지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누가 전쟁을 안 끝내줬죠? 이게 다예요. 70년 역사를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외의 모든 이야기들은 다 그냥 허투루 다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전쟁을 끝내려고 일관되게 종전평화협정을 요구했던 북측과 결코 그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미국적 이해관계. 2018년 4.27 판문점에서는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자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해줬어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근데 올해 안에 종전평화협정 했습니까? 못했죠. 왜 못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돌아가가지고 말도 못 꺼냈어요. 군산복합체 네오콘들한테 말도 못 꺼냈지 않습니까? 9.19 평양선은 마찬가지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합의는 실천되지 않았죠. 4.27과 9.19의 약속과 합의가 실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착 국면의 위기가 있는 거예요. 매우 심플해요. 지난 4년을 이야기할 게 없어요. 약속을 지키고 합의를 실천했으면 지금 이렇게 됐겠습니까? 왜 약속과 합의를 실천하지 못했습니까? 미국이 반대하니까. 미국은 뭐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미국이 반대하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황이 녹록지 않잖아요. 미국이 반대할 건 몰랐어? 미국이 반대하더라도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라는 사람과 아니야, 감히 어떻게 미국한테 노라고 할 수 있어? 안 돼! 이 싸움이 2021년 대한민국 청와대와 정책결정 단위를 움직이는 싸움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게 다예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청와대는 왜 그렇죠? BH는 왜 그렇죠? 통일부는, 국방부는, 외교부는 왜 그렇죠? 심플해요. 70년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체제라 그래요. 교육, 문화, 언론, 작동되지는 힘, 자본, 70년 한미관계, 70년 한일관계,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체제의 70년은 공고합니다. 매우 공고합니다. 이익집단의 그는 이해관계의 결합이에요. 그 70년 체제는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세상에 공짜 없어요. 우리가 옳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진한 생각이죠. 그러려면 국민들의 마음을 가져와야 되죠. 전선은 어디에 있는가? 국민들의 마음에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전취할 수 있을 것인가? 늘 패배할 것인가? 실질적인 전선은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체제로서의 70년 분단 체제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사실은 보수화가 아니죠. 거짓의 일반화, 그것을 일반화시키고 있잖아요. 남북관계, 통일, 평화 문제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왜? 그렇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들의 왜곡, 오도된 인식을 바꿀 수 있게끔 하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남과 북이 만나면 돼요. 만나봤는데 이상한데? 내가 알고 있는 애들이 아닌데?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가봐라. 만나봐라. 대화해봐라. 예, 100%. 무조건 100%입니다. 개성공단 14년이 그것을 보여줬어요. 실질적으로. 남과 북이 6만의 노동자들이 개성에서 함께 일을 했는데, 그냥 본사에서 개성에 지사에 인사발령내서 가서 일하러 했는데, 가서 막 쫄아가지고 가기 싫어하고, 막 내가 왜 북에 가야 돼? 막 이렇게 갔다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들 다시 다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이상한 곳이죠. 만나보면 돼요. 대화해보면 돼요. 가슴과 가슴으로 만나보면 돼요. 이 분단체제가 얼마나 엄청난 거짓, 허구를 구조적으로 양산했는지를 직접 만나보면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발언이었습니다. 30분 걸렸습니다. 이제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동의되시죠? 객기로. 너무 쉬운 통일. 일반 국민들은 쉽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쉬웠을 것 같으면 일찍 됐겠지. 통일 교육의 부재가 양은 무지 때문에 어려운 거죠. 알면 진짜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고개 한번 끄덕이면 됩니다. 그래. 끝. 요 마음이면 돼요. 그래. 요 정도의 마음이면 그 마음으로 사실은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이 완성된다는 것인데요. 만나보면, 그리고 통일의 개념, 과정, 절차를 알게 되면 그렇다라는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는 통선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기본 인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분단과 통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아마도 북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미 30분 모두 강의에서 많은 걸 이야기했습니다. 분단체제는 통일교육을 하지 않았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말고는 배워본 게 없습니다. 잘못된 통일만 계속 배웠습니다.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급격한 사건처럼 다가오는 통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평화공존, 평화번영 수십 년의 오랜 평화의 과정 끝에 결국 오게 되는 통일의 순간인데, 평화의 오랜 과정이 통일이다. 그 이야기 할 겁니다. 이런 북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나보면, 안 만나봤기 때문에 우리들의 상식에는 이런 북한이 존재합니다. 맞습니다. 분단체제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어려운, 때서는 막무가내 삶, 어지러운, 피곤한, 무서운, 뻥을 칠, 가려진, 가까운, 불안한, 알 수 없는 이런 이미지로 분단체제는 북을 가르쳐요. 이게 서울교육청 일정 연수에 들어오신 33분의 선생님들한테 북한은 어떤 것 같아요? 한 단어의 형용사로 써보세요 했을 때 이렇게 썼어요. 아주 동의가 되죠? 아주 동의가 되죠? 저는 동의가 진짜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만나봤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해봤기 때문에, 엄존하는, 실제하는 북을 알기 때문에 상상 속에 이렇게 배웠던 이미지인데,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북을 만나보게 되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요 바운더리를 좀 벗어났어요. 한 30cm짜리 갇혀있어요, 지금. 통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통일이란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50%가 불안하다. 선생님들인데요. 스탠다드 하다가 보고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보편적으로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야 되죠. 질문이 틀렸죠. 평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불안하지 않겠죠? 아, 행복하다. 평화에 찬성할 수 있으면 통일에 찬성하는 거죠. 통일의 실체적 개념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이따 보겠습니다. 분단. 이 지긋지긋한 분단. 국민 불행의 구조적 근원, 만악의 근원, 분단. 왜 분단되었죠? 외세가 갈랐어요. 어떻게 갈랐죠? 모르죠. 가르쳐야죠. 가르쳐야죠. 제가 잘 쓰는 이야기죠. 여기에 2차 세계대전의 두 전범국가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입니다. 독일, 일본. 2차 세계대전에 전범국가 두 나라가 연찬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였기 때문에 연합국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시켰습니다.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거예요. 똑같은 맥락과 이치대로라면 전범국가였던 일제, 일본을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분단시켰어야 되죠. 왜 우리고 쟤들은 분단을 모면했을까요? 누가 한반도의 분단을 기획했죠? 일본. 누가 추진했죠? 맞죠. 맞아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분할을 모면하기 위해서 희생양을 찾았고, 그 와중에 퉁쳐서 미소, 냉전적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소는 대등하지 않아요. 미국이 주재했던 세계 질서예요. 일본이 기획했고, 미국은 자기들의 국익적 관점에서 대소 전쟁기지로서의 한반도를 툭 갈랐죠. 그 분단에 저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임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국가폭력에 백범 김구 선생도, 몽양 여운형도,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이 그렇게 분단에 저항하다가 암살되었던, 이들을 암살했던, 독립운동 세력들을 암살했던 주체들이 일제의 주구들,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제의 사냥개 노릇을 했던 그 일제의 주구들이, 그들이 분단체제 속에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국가 수립의 주체였던 독립운동 세력들을 역청산했던 물적 결과가 분단입니다. 왜 이 단순한 이야기를 안 가르칠까요? 그러면 분단체제가 유지되기 힘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죠. 국채를 부정하는 이야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진실이죠. 국민이 국가의 목적이에요. 국민. 인, 내, 천. 민은 하늘이잖아요. 민주주의. 정부는 왜 존재합니까?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국가공무원 마찬가지죠. 정치라는 매개, 정치라는 기제는 왜 작동하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기제가 작동되는 거잖아요. 평화의 가치는, 평등의 가치는, 통일, 자유, 민주, 모든 가치는 그 공동체 성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이 주인이죠. 이 국민들은 여하간 간에 반드시 기본적으로 진실을 알아야 돼요. 국민을 상대로 거짓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말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기만하고 거짓을 남발한다? 그것은 국민을 국가의 목적이 아닌 지배의 대상으로 볼 때 가능한 논리예요. 수많은 독재 정치, 국민을 위하지 않았잖아요. 분단의 질서를 만든 놈들, 일제 식민 마찬가지죠. 이 모든 것들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죠. 그 엄혹한 질서 속에서 우리는 그래도 진짜 단기간에 절차적 민주주의, 즉 선거권 하나는 가져왔죠. 이 절차적 민주주의, 우리가 국민이 대통령을 뽑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들 뽑긴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적 민주주의의 선거권은 가져왔지만은 내용적인 민주주의 충분합니까? 이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내용적인 민주주의를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분단체제. 이 분단체제가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을 엄청나게 가로막고 있어요. 이해되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 분단은 이들에 의해서 이걸 점잖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 기획하고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정치적 패권의 질서, 그들의 국익을 위해서 이 땅을 갈랐다. 우리는 그렇게 갈라짐을 당했다. 그 역할을 했던 행동대가 다름 아닌 35년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히 죽은 노릇을 했던 소위 말하는 친일파들이었다. 그들이 친일파들이 분단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백범, 몽양, 수많은 독립운동지사들을 역청산해버렸다. 그 모든 물리적 힘은 미 군정이 다 제공했다. 분단의 본질입니다. 이게 분단의 본질이에요. 초기 분단 수립의 과정이 그러면 그 분단 체제가 유지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분단은 그렇게 수립이 되었지만 지금은 좀 다르지 않겠어요? 물론 수준의 차이는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 똑똑해요. 어마어마하게 똑똑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에요. 명분 앞에 목숨 걸어버려요.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입니다. 불의에 대해서 참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단기간에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다? 아니죠.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결국 당한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드는 비유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처럼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었던 나라, 즉 약소국가가 총 78개, 78개 국가가 있었어요. 우리와 예멘 두 나라만 분단되어짐을 당했어요. 결국 이 분단은 기획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이것이 국민 불행의 시발이에요. 얄타회담, 1945년 얄타회담, 45년 2월 얄타회담,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얄타에서 독일 분할을 결정했죠. 독일 분할 결정은 일본한테는 공포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분단 결정이 나겠구나. 전쟁 중에 그들은 스탈린을 찾아가죠. 전쟁 중에 미국 대통령을 찾아가고 아이젠하워, 메가드를 찾아갑니다. 전쟁 중에. 그 역작용 속에서 결국 미소 꼬드겨서 가르게 되죠. 그리고 어땠습니까? 메가드는 일본 동경 도쿄에서 일본의 관리들을 다 불러가지고 조선 문제를 이야기하죠. 조선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가난하죠. 35년간 한반도를 지배했던 일본은 미국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다. 우리가 35년간 육성해둔 우리의 하수인들이 버젓이 있다. 그들을 100% 등용하면 미국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메가드 포고령, 미군정 메가드 포고령 1호가 뭡니까? 본관 기하에 군정이 실시된다. 다음 35년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 복무했던 행정관료, 경찰, 군 모두 현업으로 복귀하라. 이들의 현업 복귀를 방해하는 자는 사살해버리겠다. 끝. 그 모든 절대 권력은 그들의 손에. 그리고 그들은 누구에게 충성했습니까? 미군정에게. 독립운동 세력들은 다 배척. 끝끝내 여기에 저항했던 사람들 죽이면 되잖아요. 쉽죠?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입니다. 국제정치는 자국의 국익이 절대선이에요.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전쟁도 해버리잖아요.
자국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식민지도 삼습니다. 다른 나라 노예로 부려요. 자국에 국익이 도움이 되면 식민지도 삼습니다. 그들에게 국익이 도움이 되면 한반도의 분단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뭡니까? 그들에게 고려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혀. 이게 분단의 본질이죠. 이 본질을 직시하면 평화의 질서가 보일 것이고 방법도 보일 것이고 이걸 모르면 여담입니다만은 최근에 대권 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 있죠. 하는 말마다 엄청 사고치죠. 이상하죠.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말만 하면 사고잖아요. 이런 영역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어요. 자, 분단 넘어갑니다. 텍스트까지 막, 연원까지 막, 연도까지 막 안 해도 되죠. 김구 선생, 조국을 양단하는 외국 군대들의 경계선으로 38선은 일각이라도 존속시키고 싶다. 38선 때문에 우리에게는 통일과 독립이 없고 자주와 민주도 없다. 어찌 겉보리랴. 대중의 기하가 가정의 이산이 동족의 상장까지 있게 된 것이다. 48년 4월 이야기예요. 남북 동포회계관 48년 4월 전면적으로 분단이 획책되어지는 과정에 그 분단에 저항하면서 48년 4월에 백범 김구 선생의 눈에 비쳤던 동족의 상자는 뭘까요? 한마디로 일제의 주구들에 의해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역청산당하고 소위 말하는 분단에 반대하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머니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누가 갈라? 니들이 왜? 우리는 원래 하나인데? 어떻게 가른단 말이야? 분단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을 때예요. 38선 선 하나 끊어놓고 오도 가도 하지 말아요. 미친 것들 아이가? 이 상황이 내리먹으니까 저항하죠. 말도 안 된다. 물러가라. 그것에 하면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이 독립운동 세력들이 다 그것에 당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일제의 주구들에 의해서 독립운동 세력들이 역청산당하는 것을 동족의 상징으로 봤어요. 일제의 직접적인 핍박에 의해서도 아니고 같은 동포인데 일제의 주구들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 세력들이 저거 되는 거예요. 4.3, 여순, 이 많은 과정들이 뭡니까? 그 사건 하나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사건은 분단을 막고자 했던 분단 만대 운동이었어요, 사실은. 다 그렇게 맥락이 서요. 근데 어떻게든 이승만은 언제 기회가 되시거든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백년전쟁 이승만 꼭 한번 유튜브 한번 보세요. 진짜 정리 잘 돼 있습니다. 걔는요, 생 양아치 그런 양아치가 없어요. 미국에서 했던 짓을 보고 있으면요, 미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보고 있으면 석사학위를 어떻게 받고 박사학위를 어떻게 사기쳐서 받고 거기서 독립운동 자금들을 어떻게 써먹었고 그냥 깽이에요, 깽. 나쁜 짓이랑 나쁜 짓 다 했어요. 미국의 식민지 지배 전략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아주 아킬레스건이 많은 애를 대충 세워요.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도록. 일본 찾아 동경에 불러가지고 메가드가 동경 불러가지고 결국 이승만은 충성을 맹세했겠죠. 응? 미국의 나라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 단순한 이승만의 이야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국민들한테 안 가르쳐 줬잖아. 분단체제는. 그걸 가르쳐 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그런 난리가 없을 거예요. 지금도 국부라 그래요. 일각에서는. 무지가 재앙이 되는 경우죠. 그 무지가 악이 되는 경우예요. 백범 선생의 이야기를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분단된 동포 간의 하나됨을 위한 노력은, 즉 통일운동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독립운동입니다. 참 우리한테는 참 피눈물 나는 한 문장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통일운동은 왜 독립운동이 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영역을 분단은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기본은 가르쳐야죠. 기본은. 이 기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역사인식이 완전히 부재예요. 친일 식민사관에 오히려 더 가깝죠. 기본이 부정됐던 역사들입니다. 안두희, 김창룡, 이승만, 백범 선생의 암살,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결국 온몸으로 분단에 저항했던 김구 선생을 결국 총으로 암살해버리죠. 김창룡 모의하고, 김창룡은 당시에 CIC, 미군 방첩부대, 미군 정예들하고 그렇게 친하게, 이승만은 말입니다. 이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 서북청년단원 육군 포병 소위 안두희를 이 거사 이후 6개월 만에 2계급 특진시켰습니다. 근데 정작 놀랍지 않아요? 이승만은 이런 나쁜 놈을 2계급 특진시켰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모른다는 게 더 놀랍지 않아요? 슬퍼하세요.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안두희는 나쁜 새끼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줘야 나쁜지 알잖아요. 모르잖아요. 이승만이 그런 짓 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분단을 일제가, 미국이 그렇게 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게 진짜 슬픈 거예요. 분단체제. 분단체제는 호락하지 않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죽더라도 분단만은 막으려 노력해야 않겠나. 사실은 이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압도적인 독립운동가는 몽양 선생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죠. 사실은 저 시기에 45년 해방전국 속에서 가장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죠. 아직 들으셨을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8월 13일 날 해방이 임박해 있으니까 몽양 선생을 불러서 나라를 어떻게 인수인계할 것인지를 불러서 협의를 했었죠. 그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죠. 가장 먼저 암살됐습니다. 지도자들을 하나 백범까지 다.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마쳐야 될 강의 시간이 언제죠? 뒤에 30분 토론 시간 빼고. 저한테 한 30분 남았습니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세상. 이거 아시죠? 조마례 여사, 안중근의 어머니 조마례 여사가 아들 안중근에게 너 죽으라라고 했던 마지막 편지. 안중근은 이토히로부미 아시죠? 우리 다 배웠지 않습니까? 일대 내각 총리입니다. 일본 근대화의 상징입니다. 일본 일대 내각총 수상이 조선 통감까지, 일대 조선 통감이죠. 웨이젠법 만들고요. 을사늑약 고종을 폐위했던 일본 식민 전략의 그야말로 핵심입니다. 상징입니다. 그를 안중근 장군은 쏴버리죠.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돌리면 나는 마땅히 춤을 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중근에게 어머니는 아들을 흔들리지 말고 죽으라라고, 항손이 뭐니 생각도 하지 말고 죽으라라고 편지를 썼어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의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이 빌어먹을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뜻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 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면회도 안 갔어요. 아들아 죽어라. 이해되세요, 이 엄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진짜 슬픈 거. 왜 우리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배우지 못했을까요? 안 가르치니까. 분단체제가 이런 걸 가르쳤으면 분단체제는 매우 위험했을 겁니다. 왜?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Who governs? 누가 권력을 잡고 있어? 일제의 주구들이, 즉 일제가 권력을 잡았는데 이 반일 정서가 엄청나게 폭발했을 것이기 때문에 다 묻어버렸어요. 35년 식민지배에 대한 역사 자체를 안 가르쳤어요. 우리가 12년 의무교육 속에서 35년 식민지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을사늑약, 한일합방, 3.1운동, 유관순, 백범, 이봉창, 윤봉길 이외에 기억나는 게 있어요?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듣도 보도 못했을 거예요. 왜 안 가르칩니까? 단절이죠. 듣는 것만으로도 분노가 치밉니다. 그 시기에는 말입니다. 35년 식민지배의 시기를 딱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있어요. 35년 식민지배의 시기에 일본인들한테는 이 땅에, 조선 땅에 딱 두 부류의 족속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족속이라고 그래요. 한 부류는 소와 말, 한 부류는 개와 돼지. 그들은 우리 조선인들을 조선인도 아니에요. 소와 말, 개와 돼지로 불렀어요. 소와 말은 누구죠? 그들에게 충성하는 일제의 주구들을 소와 말이라고 불렀어요. 나머지는 다 개돼지예요. 35년 식민지배를 이렇게 상징화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왜 안 배웠습니까? 그만큼 일제 시기에 대해서 배운 자체가 없어요. 그 권력을 장악했던 일제의 주구들은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다카키 마사오, 오카모토 누군지 아시죠? 다카키 마사오가 박정희가 뭉영 보통학교에서 선생을 하고 있다가 만주공관학교에 입교해서 일본 자신의 언어로서 일왕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일본 육사 만주공관학교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떨어뜨리니까 거기서 혈서를 썼죠. 이거 들어보셨죠? 혈서를 이렇게 썼어요. 내가 비록 나이가 몇 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아주면 대일본 제국에 충실한 소와 말이 되겠습니다라고 혈서를 썼어요. 일본국의 소와 말은 일제히 죽은 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소와 말을 썼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입니다. 분단의 역사하고 일제 식민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 분단과 일본이 뭔 상관이라고 아는 만큼 보이는데 이것을 안 가르쳤다는 것이죠. 구조적으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가야 됩니다. 조마리 여사의 편지 소개를 했습니다. 매헌 선생의 이 편지는 제가 자주 소개합니다. 역사를 바꿨던 사건이죠. 시라카와 32년 홍커 공원에서 일본 전선적 추격이 저거에 중국의 심장이 중국의 심장인 상해에서 일본이 대일본국의 전성절 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중국을 거의 장악했다라는 말,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대놓고 그야말로 중국인들을 능멸하는 것이죠. 근데 저 자리에서 말입니다. 그 엄청난 중국의 한족도 아닌 조선의 한 청년이 전성기 축하 기념식을 폭탄으로 날려버리죠. 이 시라카와는 말입니다. 일본 전쟁 영웅입니다. 중일 전쟁부터 모든 저 전쟁, 동북아 전쟁의 영웅이에요. 저를 죽여버렸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장개석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진짜 부끄럽게 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공산당, 국민당이 국공 합작을 통해서 대일항전에 나서게 되고 중국의 역사를 바꾸게 되죠.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시라카와 이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처음 들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백선엽의 이름이 시라카와입니다. 백선엽이 살아생전 죽을 때까지 가장 존경했던 사람이 이 새끼예요. 일본의 전쟁 영웅. 이를 가장 존경했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름을 자기 일본 이름으로 딱 붙였어요. 그 백선엽이 어디에 있다고요? 대전 국립현충원에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름다운 나라죠?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알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들은 국민들을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국민이 지배의 대상이었어요. 목적이 아니었어요. 국민을 지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들은 청산의 대상이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촛불이 몰아낸 것처럼 똑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 분노를 넘어서 진짜 알아야 된다는 거. 왈가왈부할 게 없죠. 백선엽 논쟁은. 그냥 단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윤봉길 선생의 유해를 그들의 가족, 백선엽이가 저기 묻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뵐 거예요? 근데 진짜 일본이 어떤 놈들인지 아세요? 윤봉길 선생은 형장 예술로 살아가기 전에 사형 집행되기 며칠 전에 1살 배기 2살밖에 안 된 모순과 담이라는 두 아이들한테 이 편지를 썼어요. 강보에 쌓인 두 병든 모순과 담에게 감옥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에서 용감한 도사가 되어라. 태극의 이빨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무덤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24살 때죠. 일본은 말입니다. 일본은 이 모순과 담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벌써 슬퍼집니까?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일본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참혹한 짓입니다. 한 아이는 거세버리고요. 한 아이는 뼛속 깊은 친일파로 만들어서 아버지를 부정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까지 전 일본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죄를 빌게 했어요. 완벽히 이 아이의 인식체계 전체를 친일파의 정신을 완벽히 씹어버렸어요. 스스로 이 아이가 아버지를 부정하게끔. 실제로 죽는 순간까지 아버지를 부정하면서 다녔어요. 용서를 빌었어요. 백범 선생은 이 아이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죠. 최근에 윤봉길가의 조카, 손녀, 이런 사람이 모 당의 비례로 갔죠. 모 당에 이해되세요? 그 집안 자체를 어떻게 했는지 완벽히. 다시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철두철미하죠. 아이들을 그렇게 정신세계를 완벽히 장악해버렸어요. 우리가 일제의 주구들이, 그 친일파들이 승승장구 모든 권력을 반국민적 입장에서 반민주적 입장에서 독재 정치로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독립운동체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조목조목 찾아가 다 거세했어요. 조목조목 찾아서 다 거세합니다. 한국전쟁부터 수많은 그 시기에 불령선언을 만들죠. 독립운동 가계 전체를 다 숨어 지내잖아요. 다 숨어 지냈어요. 거꾸로 된 역사잖아요. 거꾸로 된 역사. 그들이 건국의 주체가 됐어야 되는데 청산의 대상들이 국가의 주체가 돼가지고 오히려 이들을 거세했던 역사. 그 위에 70년 우리 정치가 있는 거예요. 참 슬픈 이야기지만 이 진실을 직시할 때 분단 극복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아, 친일 청산의 문제이구나. 토해와의 전쟁이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식을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조선사 편수회가 어떻다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제의 주구, 분단의 주구. 일제는 일제의 주구를 키웠고 이 일제의 주구는 분단의 주구가 되었고 토의 분단 권력이 되었습니다. 이퀄입니다. 이퀄. 100%. 그래서 분단을 일제 35년 식민지배의 현재 진행형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의 주구, 이 분단의 주구들이 부정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민족을 부정하고 공동체를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합니다. 가장 아킬레스건이에요. 가장 거부하고 싶은 단어 세 단어. 민족. 민족이란 말만 꺼내면 딱 빨개라 그래요. 왜? 이들은 태생적으로 민족을 부정했잖아요.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제에 충성했잖아요. 민족이란 말만 하면 막 바들바들 떨어요. 사회, 공동체 이런 이야기를 가장 싫어해요. 개인만 존재해요. 개인만. 나만 존재해요. 역사, 진실의 복은 가장 싫어하죠. 왜곡, 오도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을 것 같습니까? 이들. 진짜 저급한 문화입니다. 문화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악이죠, 악. 이 많은 것을 덮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을 만들었을까요? 왜곡, 오도, 왜곡, 오도. 이 많은 것을 덮기 위해서 하나가 필요했어요. 공적이 필요해요, 공적. 북한. 나쁜 새끼들. 짜증.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가 매일같이 중국을 욕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일본을 욕합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어느 대상을 우리는 매일같이 말입니다. 찌질한 새끼들, 루저들, 이 폄훼, 혐오를 양산하는 주체가 대상이 있어요. 북. 그러면 분단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쉽죠?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비기. 매일같이 욕만 하면 된다. 북에 대해서. 팩트는 중요하지 않다. 잘 모르겠고, 소설도 괜찮다. 나쁜 놈들, 찌질한 것들. 그렇게 분단이 유지되더라라는 이야기. 항일 독립운동을 가르는 사회안전법, 신채호, 윤동주. 이분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윤동주, 서시. 이분이 어떻게 731 부대 생체 실험의 대상이 돼서 죽임을 당했는지. 이들을 가로막았던 사회안전법,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이 국가보안법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사회안전법이고 그 사회안전법 후속으로 여순항쟁이 났을 때 2, 3개월 정도 한시법으로 그것만, 그 사건만 처리하기 위해서 여순항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한시법으로 만들었던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국가보안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법률이라는 것도 알고 계십시오. 국가보안법은 원래 한시법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 독립운동 세력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회안전법. 분단이 된 상황 속에서 분단에 저항하고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국가보안법.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분단은 일제 식민의 현재 진행형적 성상을 가고 있다. 일제 때는 소와 말이었던 그들이 일제 때는 일제가 다 가져가고 일제의 소와 말이었던 그들이 분단체제를 만들므로써 예전에는 일제시대 때 떡고물을 만졌잖아요. 근데 분단체제를 딱 수립하고 나서는 떡판 자체를 다 가져갔어요. 일제의 주구들이. 그리고 이들의 상위 체계에 그들을 지배했던 일제, 일본 정부, 미국, 하나죠. 분단체제가 유지되는 비기. 대충 그림이 이제 그려지실 겁니다. 일본 해상, 방위상, 고노다로의 집무실입니다. 왜 얘는 지 집무실 안에 이 한반도 땅이 이걸 있을까요? 무슨 생각할 거예요, 얘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쟤는? 일본은 결코 한반도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웃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모습이 웃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후에 소와 말들한테 맡겼는데 소와 말들은 대충 지금 거세되어져 가고 이상한 애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정상성을 회복해가는 과정입니다. 진실의 복원. 유일한 선은 알미요, 유일한 악은 무지다. 우리는 이 많은 역사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분단체제가 구조적으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을 뿐인데, 안 가르쳐줘서 몰랐을 뿐인데, 우리의 이 무지가 악이 될 수도 있겠더라. 인식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35년 식민지배, 일제히 주구, 분단 권력의 수립 과정, 분단의 유지 과정, 이 시기에 대한 기본 이해만 있어도 이러진 않을 텐데 그 연장선에서 통일도, 북도 완벽히 잘 모르고 있더라. 예, 요거 총체적 비정상에 그런 토대 분단. 분단은 땅만 가는 게 아니고 사람도, 가족도, 공동체도, 역사도, 민족의 정신사도 참으로 엄청난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제가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회 있을 때 이 한 장의 슬라이드를 가지고 3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진짜. 사람을 어떻게 가르는지, 가족을, 공동체를, 역사를 어떻게 왜곡하는지, 민족이 정신 어떻게 유린되는지 이거. 총체적 비정상의 근원으로서 분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게 우리들의 인생 생각을, 사고를 어떻게 마비시키는지.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냥 일상을 살았지. 이 분단이 좀 이상한 것 같았지만 어떻게 총체적 비정상으로 작동되는지는 들어본 바가 없을 겁니다. 극단적 불신사회, 극단적 불신사회의 자양분이기도 하고요. 역사 왜곡의 근거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일제 식민 상황을 그대로 배우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은 분단이 작동되고 있더라. 그래서 분단은 일제 식민 현재 진행이더라. 일제 식민 권력 온전과 확대, 군, 경찰, 사법, 언론 마찬가지죠. 그대로 온전했죠. 식민문화의 개성도 군대문화. DP 보십니까? DP 보시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은 왜 때리죠? 저런 위트 진짜 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오래전에 국회에서 이 주제 발표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4, 15년 된 것 같습니다. 왜 때리죠? 자기는 왜 맞았죠? 의리해서 일제 식민지 군대의 문화입니다. 뿌리를 찾아가면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전 세계 모든 군대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후진적인 군대일수록 그렇긴 합니다. 특히나 식민지 군대 문화가 있는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소위 말하는 일제 식민지배 시기에 일제가 소위 말하는 그들의 전쟁에 조선의 청년들을 끌고 갔잖아요. 강제로 징병해 갔잖아요. 자발적인 건 없습니다. 전부 끌려가요. 당시에 끌려가면 말입니다. 거의 50에서 60%가 다 탈영이에요. 가는 과정에 다 도망가 버려요. 왜? 조선의 청년들한테는 이게 명분 자체가 없어요. 빼앗긴 땅에서 내가 왜, 나는 이 나라 뺏기도 힘든데 왜 이 식민지 그들의 총알바지가 돼서 나가 있냐 말입니다. 다 도망가니까 이들을 정신무장을 시킬 수가 없어요. 합리적 가치를 줘가지고 정신무장을 시켜서 전쟁터에 내보내면은 때릴 필요가 없어요. 명분이 없잖아요.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에 끌고 나가기 위해서.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강제로 때리는 거예요. 이 조선의 청년들을 일제 식민지 군대가 끌고 가면서 이들의 정신줄을 다 빼놓고 그러자면 다 도망가 버리니까 이게 군대 훈육의 방법이 된 거예요. 일제 식민군대의 폭력 문화가 대한민국 군대 폭력 문화가 그래서 온 거예요. 왜? 단절되지 않았잖아요. 군, 일제 식민군대가 어떻게 됐죠?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이 되고 나서 1대 육군 참모총장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은 아닙니다. 17대, 18대, 19대, 20대, 21대 다 똑같이 공통부모가 있어요. 역대 1대부터 21대 육군 참모총장 공통부모 16대 빼고 다 일제 시기, 일제 식민지 군대의 일본군 장교 부사관 출신들입니다. 그 21대는 80년까지 근무해요. 육군 참모총장 1대부터 21대까지 다 일제 식민지 군대 천황, 일왕에게 충성했던 애들이에요. 육군 참모총장 한 직위가 그래요. 다른 직위는 말할 것도 없어요. 일제 식민 권력 온정 확대라는 것은 관념이 아니에요. 눈앞의 현실이에요. 참 참혹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그 정도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폭력 문화가 문화로서 쭉 DP를 보면서 늘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여전히 가장 늦게 변하잖아요. 21세기 대명천지에 물론 지금의 대한민국 군을 그대로 묘사한 건 아닐 겁니다. 극적 전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또 가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91년, 92년도에 군에 근무했는데요. 그 경험을 가지고 보고 있으면은 그래 뭐 늘 저랬지 100% 공감이 돼요. 비슷한 공감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냥 이 분단이라는 것이 간단치 않은 문화로서 우리를 완벽히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정도로서 이 슬라이드를 마치겠습니다. 통일 개념 과정. 저한테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10분의 시간이 있죠. 이미 저한테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 통일의 개념 과정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더라. 민족 공동의 통일 방안인데 3단계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가 평화가 통일이더라.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 통일 그러면은 갑자기 휴전선이 어우러지고 남과 북의 체제와 제도가 갑자기 하나 되는 그런 것들을 통일로 상정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무슨 통일입니까? 통일 교육의 부재 속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여기 갔다 와도 되죠? 예, 익히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점에서 보시고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입니다. 통일 교육의 부재 속에서 국민들은 이런 나라의 공식 통일 방안이 있는 조차 모릅니다. 1%도 모릅니다. 안 가르치니까. 1989년 9월 노태우 정부 당시에 국회가 비중 공포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 한 20-30년 하다가 2단계 남북연합 가서 또 20-30년 하다가 비로소 완전 통일로 나아간다. 통일은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를 통일로 명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눈앞의 현실은 통일이 뭡니까? 평화. 목전의 현실로서 평화가 통일이라는 건데요. 그럼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 1단계 화해협력. 남과 북이 상호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래? 상호 인정해줘 버리지. 우리가 중국을, 베트남을 인정하는 것처럼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그 나라의 문화처럼 인정해버리는 것처럼 상호 인정하자는 것이죠. 그 마음이면 이미 평화가 시작되고 그 마음으로 통일도 완성된다는 겁니다. 매우 쉬워요. 굳이 남과 북의 체제와 제도의 다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이니 맞고 틀림이니 선과 악이니 이런 이분법적 흑백 논리로 재단하지 말고 그래 당신들은 당신들의 체제와 제도를 사세요. 우리 이렇게 살게요. 상호 친하게 지냅시다. 공존 공영합시다. 화해협력하고 교류협력하고 인적교류하고 여행 다니고 경제협력도 하고
우리 기업들 중국에 동남아에 엄청 많이 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왔다 갔다. 근데 땅이 붙어 있어요. 쉬워요. 패스포트 한 장 들고 왔다 갔다 여행 다니듯이 가서 적대 행위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잖아요. 1단계 화해협력, 사이먼화 교류 인적이 하자는 거죠. 그리고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분단의 가장 핵심적인 성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이라고 그랬죠. 전쟁을 못 끝냈잖아요. 1단계 화해협력의 시기에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겁니다. 휴전협정의 조인 주체가 미국과 북한, 중국인데 중국 빼더라도 북한과 미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 우리도 참여하고 이 땅의 주인이니까 종전평화협정을 우리가 같이 체결해버리는 것. 전쟁 상태의 종식인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그리고 미국과 북한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1단계 화해협력의 단계로 봤어요. 몇 년 정도 이런 노력이 필요한가? 최소한 20, 30년은 해야 됩니다. 한 20, 30년 정도 그렇게 서로가 친해지는 과정, 여행도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경제협력도 하고 종전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 지난 이후에 2단계인 남북연합으로 가자. 남북연합은 국가와 국가의 연합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단순해요. 국가와 국가의 연합일 뿐이에요. 국가와 국가가 있고 상위에 회의체 3개만 운영하는 겁니다. 남북 정상회의, 남북 장관급 회담, 장관회의, 국회의 성격을 가지는 남북평의회, 3개의 회의체를 운영하면서 장기적인 나라의 통일 문제를 협의케 하는 것. 남과 북은 독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치권, 외교권, 국방권 모든 권한들은 남, 북, 각 정부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쉽죠? 하면 되잖아요. 회의체만 돌리는 건데. 일단 이거 화해협력을 한 20, 30년 하다가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은 구조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적 위기가 다 사라지는 상황. 그때 국가연합 하자는 거예요. 이 국가연합을 또 수십 년 하다가 우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는 통일 있죠. 완벽히 하나 되는 것. 휴전선도 허물고 정치체제, 경제제도, 법질서, 단일한 정치 권력 이 모든 명실상부한 완전 통일은 화해협력, 남북연합 수십 년 하고 난 이후에 그렇게 하나로 합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때 그 시대를 살아가는 후대들이 그 통일을 선거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제 할까 말까를 선거를 통해서 이젠 하자, 하지 말자, 찬반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게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 전체로 설명하는 통일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통일을 눈앞의 현실로서의 통일은 평화가 통일이라고 합니다. 완전 통일의 순간도 이후 어떻게 됩니까? 평화가 더욱더 구조화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입니다. 보세요. 평화의 수십 년 과정이 평화공존, 평화번영, 평화가 통일도 맞지만은 분단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 상태잖아요. 통일의 본질적 속성은 평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넘어 평화로, 분단을 넘어 통일로, 평화와 통일이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입니다. 간단치 않죠. 헌법 정신은 왜 닫습니까? 우리 국가의 최종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평화, 통일, 수십 년 과정으로서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을 설명하더라. 이게 통일부 홈페이지, 통일부 홈페이지 가시면요. 통일정책이 있어요. 누르시면 통일 방안 뜹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30년간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에 항상 있었어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 근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분노해야 되죠.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국민들이 통일을 사건처럼 생각하는데 갑자기 휴전선이 허물어지고 도둑처럼 찾아온다, 새벽처럼 찾아온다, 이따위로 잘못 알고 있는데 제대로 가르쳐야죠. 통일에 찬성에 반대 그러면은 내일 당장 어떻게 그 70년을 같이 다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산단 말이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겠나? 이렇게 반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질문을, 야, 너 평화에 찬성에 반대? 라고 질문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통일의 실체적 개념이 평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처럼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일의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남과 북이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 방안이 있어요. 통일 방안을 합의했어요.
2000년 6.15 공동선언 2항, 나라의 통일 문제를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연에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하기로 하였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죠. 그냥 1단계 화해협력 거쳐서 2단계 남북연합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서의 통일방안 합의입니다. 경론 끝에, 오랜 과정 끝에 89년 문익환 목사의 방북 때부터 협의되어졌던 과정이 결국 저렇게 합의가 됐어요. 통일방안 합의.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방안 합의가 있다는 자체를 모르죠. 국가의 공식 통일방안이 존재하고 남과 북은 이미 합의한 통일방안이 있는데 여기까지더라. 평화가 통일이더라. 이 인식을 공유해야 됩니다. 그러면 통일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한번 고개 끄덕일 수 있는 마음이면 이미 평화다. 그 마음으로 통일도 완성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 이 수십 년간의 오랜 평화의 과정에 통일 비용은 존재하지 않고 들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론은 거짓말입니다. 이 과정에 통일 비용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일 비용론이라는 것은 북한의 붕괴를 상징합니다. 북한이 붕괴했을 때 2,500만 전체 북한 주민들의 사회복지, 그걸 우리가 다 책임지고 그들을 우리가 먹여 살리고 나라가 붕괴했으니까 그 나라를 건설하고 그들의 1인당 GDP를 자본주의 기준으로 5,000불, 7,000불, 10,000불로 쭉 올리는데 향후 수십 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매년 통일 세금을 수백만 원씩 부담해야 된다라는 게 통일 비용론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통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국가의 공식 통일 방안은 그런 통일 비용론을 상정하지 않아요. 왜? 북한은 붕괴하지 않아요. 북한 붕괴론, 흡수 통일론은 군사적 심리전이에요. 전쟁 행위의 심리전이란 말입니다.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그 군사적 심리전의 기제를 갖고 와가지고 통일 비용론을 만든다? 그래서 결국 통일 비용론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통일을 다 반대하게 만들었어요. 반통일 담론으로 작동했습니다. 맞죠? 통일을 다 반대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통일 비용론, 우리 사회에 이 통일 비용론을 완벽히 유포시킨 세력이 있어요. 누구죠? 일본. 일본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들 나름의 한반도 통일 비용론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학자, 연구자, 연구소, 대학에 엄청나게 돈을 지원해가지고 이 통일 비용론 후속 연구들을 계속 하게 했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담론으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돈들을 소위 말하는 뉴스 회사들 있죠? 뉴스 회사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뉴스 회사들한테 매년 엄청난 지원을 해가지고 통일 비용론을 국민들의 마음속에 유포 확산시켰어요. 결국 그 뉴스 회사들의 엄청난 작업, 학자, 이들의 작업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그런가 보다. 돈 드는 거 없네. 돈 많이 든다고 취업을 안 할래. 또 거짓 선동에 왜곡, 오도된 인식을 가지고 반통일에 앞장섰죠. 일본은 왜 그러죠? 일본의 대외 전략, 영순위, 한반도 분단 체제 유지, 한반도 분할 체제 유지, 미, 일, 중, 너는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반대한다. 작당을 해서라도 공작을 해서라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공작들을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 전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체제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일까요?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체제는 뭡니까?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 위에 한미일 삼각군사 동맹체제는 전가의 보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남북을 중심으로 미, 일, 중, 너, 육자가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구상하자. 왜 군사적 대립을 계속 한단 말이냐? 한반도는 종전하고 남북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종전을 중심으로 동북아 평화협력체를 만들자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평화의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미, 일, 중, 너는 우리의 평화를 담보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종전 평화협정을 계속 주장하자고 했을 때
분단체제의 기득권 세력이 있는 그들은 종전 말도 못 꺼내게 하죠. 5천만 국민들을 전쟁 상태에 내몰더라도 종전은 말 못 꺼낸대. 웃기는 소리죠. 종전은 말입니다. 종전은 이 땅의 주인인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주권자의 권리로서 우리는 이 전쟁을 거부한다. 70년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되겠다. 종전은 4.27 판문점 선언 합의다. 주인된 권리로서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남과 북이 우선 종전을 선언해버리면, 남과 북이 우선 종전을 선언해버리면 이후에 뒷감당은 아무도 못합니다. 누가 남과 북의 종전을 반대할 겁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라고 하는 것들이 전쟁 세력입니다. 그들이 분단 권력입니다. 미국이 함부로 우리한테 남과 북이 종전을 이야기할 때 안 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한테 종전 선언 안 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내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종식시키겠다는 것은 절대 선에 가까워요. 우리 국민의 기본권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인 전쟁 상태의 방지, 이것은 기본이다. 종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엔 가가지고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가 한반도의 종전에 대해서 지지해 주십시오 말고, 휴전협회 조인 주체인 미국에게 우리는 종전을 해야 되겠다. 70년 전쟁 지긋지긋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0세기 이후에 가장 오래된 70년 전쟁의 땅 한반도, 이 전쟁을 못 끝내는 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지 못하는 한 다른 어떠한 요구들도 다 블랙홀처럼 빨려갑니다. 전쟁 상태의 종식, 종전 주제야말로 여타의 다른 많은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대전환점이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말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적이 사라집니다. 북은 적이잖아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적이었잖아요. 종전이 딱 돼버리면 동포예요. 오고 가는 사람 총을 안 쏴도 돼요. 적이 사라졌어요. 종전이 딱 되면 국가보안법 이적 행위 자체가 사라져요. 성립이 안 돼요. 사회안전법 후신 3개월 한시법 국가보안법은 적이 사라진 순간 존립 근거 자체가 힘들어요. 적이 사라지면, 종전이 딱 돼버리면 북측을 적으로 상정했던 한미 상호 방위조약 근간이 흔들려요. 한미 상호 방위조약의 근거에서 소파, 주한미군 주둔군지협정, 전작권, 이 많은 부분들도 흔들려요. 전쟁 상태의 이 비정상성을 종식하는 순간 우리는 실질적인 평화의 시작을 알릴 수 있어요. 전쟁 종식 선언 자체가 평화의 시작입니다. 종전 자체가 평화의 실천이에요. 종전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평화의 실천이랍니다. 종전을 전면하는 것이 평화의 구현이죠. 현 국회는 종전 결의안을 상정했죠.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반대하고 있죠. 종전 문제를 초질관 우리 담론으로 가져갈 때 근본적인 질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분단, 통일 두 주제에 대한 강의를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